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에코프로의 2025년 상반기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 2025년 1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큰 폭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연초에는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월 27일에 68,1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죠. 그때만 해도 투자자분들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해 5월 27일에 최저가인 37,7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조금씩 반등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회복세는 아니네요. 현재가는 44,750원으로 고점 대비 약 34%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상반기는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형적인 변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을 정말 꼼꼼히 풀어 드릴 텐데 종목 매매나 차트 공부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봅니다. 현재 차트에는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월 고점 이후 주가는 5일과 20일선을 연속 이탈하며 단기 하락 추세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3월 이후부터는 61선과 121선 모두 아래쪽에 위치해 중장기 하락 신호가 확정됐죠. 보통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면은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 해 상승 신호인데 지금 에코프로 차트는 반대입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머무르고 중장기선 강역도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데드크로스 형태는 전형적인 하락 신호입니다. 거래량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6월 24일 거래량이 급증해 약 351만 주가 거래됐고 이때 주가는 잠시 반등세를 시도했어요. 이 거래량 급증은 세력 교체 또는 물량 정리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량이 다시 감소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결국 단발성 반등 이후 추가 추세 전환 신호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캔들 패턴을 보면 큰 음봉이 연달아 나오다가 5월 말과 6월 초에는 여러 차례 작은 몸통의 양봉과 도지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 심리적 저항과 매수 시도가 균형을 이루는 구간입니다. 5월 27일 최저가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후 봉들은 위아래 꼬리가 긴 형태를 띠고 있어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꼬리가 많은 캔들이 일정 가격대에 모이면 그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도 짚어볼게요. 지지선은 37,750원 부근, 즉 5월 27일 최저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격대는 한 번 바닥 확인 후 반등 시도 구간이라 이 지지선이 깨지면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가인 44,750원에서 위쪽 48,000원에서 5만원 부근은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최근 5만원 부근에서 상승이 막히는 모습이 있었죠. 이 구간 돌파 실패 시 다시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과 주가 간 괴리율입니다. 121일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위쪽에 크게 위치해 중장기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괴리율이 너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장기선 위로 강한 돌파 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저점 반등 기대보다는 이동평균선 방향성과 배열을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조지표인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도 살펴봅시다. 최근 RSI는 30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40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RSI 30 이하 구간은 과매도로 보고 반등 신호지만 이번엔 단발성 반등 후 약세가 이어져 확실한 매수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RSI가 점진적 상승 전환 시 단기 매수세 가능성 있으니 매일 체크를 권장합니다. MACD 지표 역시 완벽한 상승 신호는 아닙니다. 시그널선과 거리가 좁혀졌지만 골든크로스 확정은 안 됐어요. 만약 MACD 선이 시그널선 상향 돌파하면 긍정적 시각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추세 전환 준비 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보면 주가가 한때 하단 밴드에 밀착됐다가 최근 중심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심선 완전 돌파 시 단기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만 밴드 폭이 많이 좁아져 강한 추세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밴드 폭 축소는 변동성 감소 신호면서 곧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뜻합니다. 즉 조만간 방향성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이 구간에선 보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에코프로 기술적 흐름은 아직 본격 상승 전환이 아니며 저점 확인 후 박스권 움직임 시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노리는 트레이더는 37,750원 부근을 강력
손절선으로 설정하고 당일 저항선인 48,000원에 5만원 돌파 여부에 주의하세요. 저항 구간 돌파와 거래량 동반 시 추가 상승 기대되지만 아니면 다시 하락 전환 위험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121일 이동 평균선 위 안착과 단기선 장기선 배열 개선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직 수렴 과정이므로 성급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근 전반 하락 장속 저점 매수 심리 증가로 단기 반등 기대 시 손절 라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은 과거 흐름 기반 분석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시장은 예측 불가능 변수로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매매는 본인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육아,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 바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만 딱 집중해서 다뤄볼게요. 이미 기술적 분석과 시세 흐름은 앞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시장 전반과 이 회사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의 최근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특히 양극재 관련 사업 비중이 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항상 화제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과 공급망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원재료 가격과 공급망 불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니켈, 코발트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에요. 특히 니켈 가격은 한동안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있죠.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 제품 원가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 투자자라면 이 부분 신경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입니다. 에코프로가 글로벌 시장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중국과 유럽 기업들이 저가 공세와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으면서 에코프로 입장에선 점유율 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LFT, 즉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 중이고 고성능 NCA나 NCM 계열을 주력으로 하는 에코프로에겐 전략적 대응이 필수예요. 국내적으로는 재무구조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격적인 증설과 투자,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여러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과 유동성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투자자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슈입니다.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걸쳐 ESG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ESG 경영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ESG 실천은 초기 비용과 시간, 조직 전체의 변화가 필요해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어요. 특히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과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죠. 이제 향후 전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체 큰 흐름을 보면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에요. 글로벌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 안 2차 전지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속한 산업 자체는 확실히 성장성이 커요. 하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산업 성장과는 또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코프로는 단순히 전기차 관련주 이미지에만 기대기보다는 실제 수익성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가 동반돼야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향후 2년에서 3년간 추가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세우고 미국, 유럽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 확대를 추진 중이에요. 이런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은 중장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원재료 가격 이슈도 조금 더 보면 앞으로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원재료 직수입 루트를 확대하고 재활용 소재 비중도 높이려는 계획을 공개했어요.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원가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적 반영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배터리 기술 진화입니다. 에코프로는 고용량, 고출력 양극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나 실리콘 음극재 등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성과가 본격화되면은 회사 가치는 공급량 확대를 넘어 기술 리더십까지 인정받을 수 있죠. 이런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확대 및 신규 수주 계약 체결에 중요한 기반입니다. 향후 정책 지원도 에코프로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강화 중이에요.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 규제 강화, 국내 배터리 육성 정책 등이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하지만 정책 효과는 시장 상황과 기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기 기대감만으로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장기 호재는 기업 체질 개선과 기술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관점에서 향후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개월간 크게 흔들린 주가 패턴, 회복되지 않은 투자 심리, 외부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철저한 손절 기준과 목표가 설정이 필수고 변동성 장세에선 보수적 접근이 좋습니다. 반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조금 더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산업 성장성, 기술 경쟁력, 글로벌 시장 확대, 정책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여전해요. 원재료 가격, 경쟁 심화, ESG 투자 부담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 리스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기간과 성향이에요. 짧게 보고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작은 뉴스나 이벤트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길게 보는 분들은 산업 성장과 기업 기술력 향상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는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속도와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 신규 수주 계약, 원재료 수급 관련 뉴스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신규 투자자라면 큰 수익 기대보다는 회사의 장기 비전과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